트윈이 약간 대세인지 전부 다 디지털 트윈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항상 이제 다른 곳이랑 얘기할 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개념이 디지털 트윈인데요. 저는 약간 작은 개념의 디지털 트윈, 처음 시작했던 디지털 트윈 이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요즘에 이제 그쪽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원래는 증강현실 솔루션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는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벤처 회사고요. 네. 원래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처음 제안됐던 개념인데요.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도시 전체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에 제안됐던 개념은 이런 쪽의 개념이고, 실제로 지금 가장 산업화가 빨리 되고 있는 분야도, 그러니까 수익화가 되고 있는 분야도 이쪽 분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없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엔지니어를 고친다고 하면 이제 사수가 되는 분이 훨씬 오래된 숙련자가 있고, 그리고 또 새로 배우는 사람이 있어서 도면을 놓고 이제 매뉴얼을 보고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작업이 됐는데요. 디지털 트윈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두 명이 일할 거는 한 명이 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혼자서도 어느 정도는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처음으로 그 제안했던 디지털 트윈의 이미지로 가장 유명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그 엔진을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실제 대응을 시키겠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이미지들은 이제 가운데나 아니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있는 물체 위에 어떤 가상의 이미지를 한 레이어를 더 덮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는 디지털 트윈이 증강현실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인력을 부족한데 그런 걸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곳에 이제 이런 대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통은 다 이런 많은 곳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트윈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거고요. 긴급 상황에도 어떤 매뉴얼들을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에 담아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제일 중요한 그 디지털 트윈 기능으로 꼽고 있는 거는 이제 태블릿을 보는데 그 상황을 관제센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 그래서 결국 쉽게 얘기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데, 이거는 요즘에 이제 건설사도 그렇지만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제 제도가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제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쪽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디지털 트윈이고, 지금 현재 이제 실내 쪽에서 물류라든지 아까 로지스틱스도 말씀하셨는데 플랜트나 로지스틱스에서는 AR, VR, 그리고 화상 또는 음성통화, 그다음 미러링, 매뉴얼,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복합적으로 좀 합쳐서 보여주는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R이 결국은 실제 공간 위에 데이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은 정밀한 공간 정보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라이다 스캔하기도 하고, 그다음 애저를 쓰기도 하고, 포토그래메트리나 CAD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미리 3D를 만들어서 대조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트렌드를 살짝 여기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라이다 스캐너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한 10mm 정도, 1cm 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고요. 실내의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TOF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5m 거리에서 5cm 정도니까 1m 거리에서 1cm 정도 차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삼성이라든지 구글 이런 픽셀폰 같은 데서는 TOF 센서를 빼버리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빼버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라이다 센서를 장착해서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미지 기반이나 아니면 라이다 센서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폰만 이용해서 증강현실,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는 것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AR을 또 잠깐, 그래서 공간정보 위에 AR을 띄우는데,
그 공간 정보를 인식해서 AR을 띄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간 정보를 인식하는 방법을 네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식은 그걸 AR 앵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게 이제 이미지 앵커서 뭐 이미지 마커라고도 하고, 어떤 이미지를 인식하면 그 이미지 위에 AR이 그러니까 증강현실이 보여지는 형식. 그 다음에 그라운드나 월 앵커라고 해서 이제 가장 많이 보셨을 텐데, 판판한 바닥에서 뭔가 훅 올라오고, 아니면 판판한 벽에서 뭐가 훅 올라오는 형태.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앵커 방식이 있는데, 이건 이제 특징점을 인식해서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브젝트 앵커라고 해서 뭐 컵이나 뭐 아니면 뭐 다양한 물품들을 미리 학습을 시켜서 그걸 인식해서 그 위에 AR을 띄우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미지 앵커와 그라운드 앵커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발달된 상태라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오브젝트 앵커는 지금 현재 일부 이제 저희 회사도 딥러닝을 통해서 오브젝트 앵커를 한번 이제 잡는 방법을 이제 많이 해봤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고사양의 GPU를 써야 되고 전력 소비도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사양의 스마트폰을 요구하다 보니까 상용화되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연구소나 대학이나 곳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앵커입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이제 아까 전에 라이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아들인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인식해서 그 위에 AR을 띄우는 것이 앞으로는 언젠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생각에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오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슬램을 하려면 스마트폰 같은 데서 충분히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인식이 돼야 되는데, 포인트 클라우드가 지금 많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지금 많은 곳에서 연구는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페이스북 메타라든지 아니면 전 세계 이런 VR, AR 이런 회사들이 어떤 걸 개발하고 어떤 방향을 지금 노리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앞서 말씀드리기를 AR 기반인데, 크게는 AR 기반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VR 기반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 기반으로만 가면 좋은데, 문제는 AR로 모든 걸 비춰서 계속해서 정보를 띄우려면 굉장히 고사양 이제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런 거를 구축했다고 하는 회사들의 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CPU를 쓰다 보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아버리고 발열이 되게 심한 문제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AR로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VR이 있고 AR이 있는데, 이제 많이 아시는 거, 머리에 쓰고 이렇게 보는 거를 이제 VR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닌 것들이 뭐 AR, 그러니까 쓰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걸 AR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AR하고 오늘 VR을 이제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게 딱 제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VR은 제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AR은 다른 세계가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세계에 새로운 어떤 레이어가 올려지는 게 AR이고요. VR은 제가 다른 세계로 완전히 가버리는 걸 V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R도 VR은 기본적으로 HMD를 쓰는데요. HMD 머리에 쓰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안 쓰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머리에 쓰는데, 여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좀 이제 드려보면, 막혀있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쓰게 되면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이런 막혀있는 closed HMD가 있고요. HMD는 Head Mounted Display라고, 그냥 머리에 쓰는 그냥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요즘에 기존에는 closed HMD가 페이스북 메타에서 오큘러스라는 이제 상품으로 계속 나왔었고요. 작년까지는 가격이 한 20 몇만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내려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나와 있는 오큘러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앞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 제 앞에 있는 화면을 콘텐츠하고 합성해 줍니다. 그래서 마치 그게 AR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지금 장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장비는 2,000불이 넘기 때문에 기존의 오큘러스라는 장비를 메타에서 전 세계에다가 보급을 하려고 했던 그 단계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고사양으로 특정 목적에 의해서만 쓸 수 있게끔 하려는 게 메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실은 페이스북 메타 쪽 이제 리서치 회사랑 저희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실내 공간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제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장비를 껴서 앞으로 어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지금 메타 쪽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옵티컬 시스루 HMD가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앞을 볼 수 있는데 그 위에다가 컨텐츠를 띄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는 것 중에 이제 홀로렌즈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본격적으로 산업용 쪽, 엔터테인먼트 쪽이 아닌 산업용 쪽에서는 독자적인 이런 디지털 트윈 솔루션을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겠다라고 지금 선언해서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홀로렌즈 그 광고를 보시면 정확하게 산업 이런 형태로 이제 초보, 오늘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을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 적응해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광고 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다양한 이제 옵티컬 시스템 HMD가 있고요. 이런 거를 같이 AR 글라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양한 걸 처리해야 되고 오랜 시간 써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한계가 뒤에 굉장히 무겁다든지 아니면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사용 시간이 짧다든지 아니면 기기가 굉장히 비싸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개발해야 되는 OS 같은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편적으로 사용은 좀 어려운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애플 AR 글라스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의 AR 글라스는 약간 패션적으로 그냥 사용하고 굉장히 주 기능보다는 보조적으로 좀 사용하려는 게 지금 요즘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제품은 엔리얼에서 에어라고 하는 AR 글라스로 이번에 처음 나온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구글의 AR 글라스가 예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이제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단한 AR 글라스입니다. 그러니까 두 쪽으로 봐야지 정확하게 그 공간감을 인지해서 거기에 컨텐츠를 인지할 수 있는데 한쪽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다수의 AR 글라스 중에 한쪽만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거의 사양되는 쪽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매직 립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스냅챗 같은 데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고요. 실은 AR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미러나 태블릿을 갖다 미러링하는 정도 수준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되게 재밌는데, 보시면 이제 앞에서 보면은 되게 멀쩡해 보이지만 실제로 저렇게 뒤에 스마트폰이랑 이렇게 연결해서 디스플레이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지금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수자원공사 스마트 정수장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스마트 글라스를 좀 AR 글라스를 쓰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영화에서 보셨던 거나 광고에서 보셨던 기술 수준은 아직 안 올라와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식은 이런 방식일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뮤직스 M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뮤직스라는 회사는 아마 이제 많이 안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산업 현장이나 이런 쪽에 지금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형태인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용, 그러니까 병원이나 이런 곳에서 AR이나 이런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수술하는 그런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레노버에서도 이런 형태의 장비를 만들어서 지금은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사람들한테 예쁘게 보이기라도 해서 좀 더 자꾸 씌우자, 이런 형태인 거고, 산업에서는 이렇게 쓰면 니네가 사고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뭘 하니까 결국 돈이 절약이 되고 여기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설득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하는 거는 디지털 트윈인데 AR 기반이고요.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만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웹 기반으로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걸 또 이제 AR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이제 AR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냥 웹사이트만 접속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설치 안 하고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볼 수 있는 그런 AR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쪽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기반이 아니라 웹사이트만 연결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되면 AR을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고요. 웹 기반의 장점은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자원공사 저희가 디지털 트윈을 하고 있는데 웹 기반은 기존의 관제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웹 기반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동이 조금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은 이 웹도 그냥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이제 다른 디지털 트윈 설명해 주시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뭐 유니티라든지 다른 장비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웹 기반으로 하는 추세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오픈 XR이라는 그런 이제 새로운 API를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요. 표준화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전에는 한 기계를 위해서 그걸 개발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면 현재는 모든 거를 갖다가 이 오픈 XR 기반으로 표준화에 의해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알아서 오큘러스에 쓸 수도 있고 홀로렌즈에도 쓸 수 있고 뭐 다른 어떤 장비에도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지금 호환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그런 지금 작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컨소시엄에 W3C라는 데가 결국엔 www.com의 그 W3C거든요. 거기에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이 몰려 있어서 함께 뭉쳐서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수자원공사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국가 기반 시설이다 보니까 자료를 전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다른 곳에서 했던 그 하나의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AR 도슨트 서비스인데요. 디지털 트윈까지는 아니고 AR 도슨트 서비스인데 했던 작업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내용 이제 라이다 스캔 장비를 이용해서 일단 그 실내를 다 이렇게 스캔합니다. 앞서서 잠깐 여기를 설명드리자면 여기는 종강역 근처에 있는 공평 도시유적지라는 곳인데 실은 가보시면 다 돌밖에 없습니다. 밑에 뭐 기단석밖에 없고 기초밖에 없는 데라서 이 위에다가 조선시대 가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증강현실로 좀 보여달라는 게 요청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부 다 이제 그 지역을 스캔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꾸밉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가 디지털 트윈 할 때 앞서서는 굉장히 많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서 3D를 만드는 작업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배경 데이터들은 전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모델링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콘텐츠를 올려야 되는 것만 3D를 모델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 데이터 위에 포지셔닝을 해서 이제 고증을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또 다른 곳이랑 좀 다른 것은 실내에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MEC 장비를 저희가 한 3개 정도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 장비를 통해서 전체 그 공간 3개의 엣지 컴퓨터로 공평 도시 유적지가 전부 다 하나의 네트워크로 메시 네트워크를 형성한 상태라서 한 번만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모든 것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뭐 시간이 짧아서 마지막으로 이거 좀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가셔서 바닥을 인지하시고 이렇게 뭐 배치하시면 바닥을 이렇게 배치하셔서 보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증강현실 콘텐츠들이 다 올라가는 형태의 그런 작업이면서 지금 뭐 서울 역사박물관 공평 도시유적지에 가시면 지금 이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보셨던 그런 아무것도 없었던 위에 이런 이제 3D 데이터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리도 있는데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콘텐츠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좀 소규모의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